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각자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자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자세가 있으신가요? 남자분들은 특히 평상시에는 올챙이가 잘 안 나오다가 특정 자세를 하면 사정감이 높아지는 필살 자세를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자들도 유독 홍콩을 빨리 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럼 없는 연인들이나 만난 지 오래된 연인들은 서로가 선호하는 자세를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자세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화산 폭발로 없어진 폼페이라는 도시를 알고 계신가요? 이탈리아에 있는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과거에 화산 폭발로 멸망했지만 다양한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며 즐기는 거리가 따로 있는데 그 거리를 보면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방문 앞은 문틀 위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들이 각 방마다 각기 다른 자세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옛 유물의 그림들을 봐도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순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만족하는 만족도와 흥분도가 달라지고 다양한 자세를 예전부터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엔 즐길 거리가 부족해 더욱 잠자리를 연구했을지도 모르지요. 요즘 시대에는 의무적으로 잠자리를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잠자리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드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인도의 성에 관한 문헌 중에는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녀가 잠자리를 가질 때 어떤 모습이나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64가지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카마수트라는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 자제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지침서로서 예전부터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궁합이 잘 맞지 않아도 64가지의 기술로 서로가 신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나 궁합을 다양한 자세로 보완했던 것이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특별한 자세를 했을 때 좋다라는 감정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의 성향에 따라 느끼는 기분이 다르다 보니 이왕이면 남자들은 파트너와 사랑을 나눌 때 내 파트너가 좀 더 깊고 빠르게 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자세가 어떤 건지 알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성들이 빠르게 홍콩 가는 5가지 자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샤위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싶어 하므로 이 자세가 좋습니다. 보통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추천드리는 자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자세인데 이게 어떻게 홍콩을 더 빠르게 갈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기본기가 튼튼해야 먼 길에도 지치지 않고 여성들에게 최고의 홍콩 여행을 선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여성들의 그곳 입구 3cm 지점에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쪽까지 그런 세포들이 자리 잡기엔 출산할 때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당한 곳까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몽둥이가 3cm 이상이면 여자를 홍콩 보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크기입니다. 남성들은 바로 깊은 곳까지 뿌리박고 싶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 포인트 지점에서 충분히 머무르면서 여자의 흥분도를 끌어올려주시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내 파트너를 만족시킨다면 만족한 모습의 파트너를 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후바위입니다. 후베응는 남성의 몸뚱이가 조금 작거나 여성이 클 때 추천하는 자세입니다. 여성이 커서 자세나 각도가 잘 나오지 않거나 남성의 크기가 작아서 포인트를 잘 자극시켜 주지 못한다면 여성이 엎드려서 무릎을 세우는 각도에 따라 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 팁은 무릎을 약간 낮추고 엎드리면 조임이 강해지므로 더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체형이 맞지 않거나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궁합이 잘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노력으로 이 궁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자세와 방법들을 터득해 상대방을 만족시킨다면
여러분은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샤상위 자세. 남성은 누워있고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자세입니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리듬감이나 자극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여성이라면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여성은 소극적이거나 부끄러움에 이 자세를 피하기도 하죠.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한 뒤에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자세에서 남자들은 그동안 소모했던 체력을 충전하며 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목석처럼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때도 지속적인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서 상체를 세워 상대방을 안아줄 수도 있고, 파트너가 움직임이 있을 때 골반을 살짝씩 튕겨주며 같이 리듬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손도 가만히 놀리지 마시고 사슴이나 크리를 터치해주면서 여성의 포인트들을 자극해주시면 홈콤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딱딱 집어주면 사랑을 나눌 때마다 여성은 만족스러워하고 자신과 정말 잘 맞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남자가 될 수 있겠지요. 네 번째는 입으로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많은 파트너들이 좋아하는 자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남성들은 입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남성들 못지않게 여성들도 많이 좋아하는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동굴 입구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는 것에 부끄러워서 거부하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잠자리 도중에 상대방에게 절정감을 빠르게 선물할 수 있는 자세 중 하나인데요.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꽤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영자 일간지 데칸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남성들이 여성에게 입으로 사랑을 나눠주면 여성들은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과 생식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들의 두통을 치유해주거나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간혹 비위가 약하거나 냄새가 난다고 이것을 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방은 이를 내심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눈 딱 감고 용기 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서서 할 때입니다. 이 자세는 남성과 여성의 키가 어느 정도 맞아야 가능한 자세지만 어디에 올라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키의 차이도 해결 가능합니다. 이 자세의 묘미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녀 모두 벗을 필요 없이 캐주얼하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옷을 전부 벗을 필요가 없고 서서 할 수 있으니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스릴을 즐기면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짧지만 강력한 느낌을 원하는 분들께 좋습니다. 네 번째, 평범한 자극에 지겨우신 분들은 새롭고 자극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텅 빈 도서관 안쪽 어두컴컴한 지방 소도시 골목길 자동차 문 열고 기대서 등등 다른 사람 눈에 들키지 않고 입으로 터져나오는 소리를 억제하면서 스릴을 즐기기에 최고죠. 한번 맛을 본 여성은 먼저 그 장소로 가자고 조르기도 합니다. 단 남성의 팔이 튼튼해야 합니다. 흥분하면 자신도 모르게 한쪽 다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여성의 체중을 지탱할 정도로 팔 근력이 필요하기에 평소에 팔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팔 하나에 버티며 자극적인 경험을 한 여성은 당신에게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잠자리 자세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의 자세. 두 번째, 여성 삼응 자세. 세 번째, 후바위 자세. 네 번째, 입으로 나누는 사랑. 다섯 번째, 서서 하는 자세. 사람마다 서로 좋아하고 선호하는 자세가 다르지만 매번 같은 자세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반복해 오셨다면 오늘은 새로운 자세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상대방과 좋아하는 자세를 맞추고 다양한 시도를 보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은 쾌감이 절정에 달하면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도 사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여자한테 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여자의 몸은 남자처럼 올챙이를 내보내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같은 사정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고
여자의 동굴에는 스킨시관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성적으로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곳에 분비물이 많이 모이게 되고 절정에 도달하면 그 모여있던 분비액이 몇 차례에 걸쳐서 분수처럼 요드를 통해 분출되는데 이 과정이 남자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영상에서나 실제 잠자리 도중 여자가 분수처럼 뿜어내는 여성의 분출 현상을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을 보고 여자도 남자처럼 사정을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그것은 소변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많이 나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자들의 분수를 터뜨리는 방법과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의 정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오 선생님을 경험할 때 그 전후로 분출되는 스쿼팅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일본어로는 시오오키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시오오키에 의해 배출되는 액체는 소변이다. 소변과는 다르다. 두 가지 의견이 계속해서 나뉘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변이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소변과는 달라요. 여자가 오 선생님을 경험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상에 도달하면서 액체를 분출하게 되는데 이때 액체를 분출하면서 남성이 사정하는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적게 나오는 여자들이 많지만 많이 나오는 여성의 경우엔 소변으로 오해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변이 아니라는 이유는 여성이 흥분하게 되면 콩알이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구해면체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발기했을 때 소변을 쉽게 배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여성이 잠자리 도중 소변을 배출했다면 그녀는 거짓, 흥분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사정하는 것은 사출이라고 부르며 모든 여성이 사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하지 않는 여성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정을 해야지 오 선생님을 크게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 사정을 연구한 비벌리 휘플 박사는 여성이 분출한 액체에는 포도당이랑 과당, 그리고 전립선산인산효소와 PSA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정상적인 소변에는 없는 성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분출되는 액체는 양이 많을 경우에 소변과 비슷해 보이나 색이 노란색이기보다는 투명한 색인 경우가 많으며 양도 소변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영상에 출연하는 여성 출연자들은 10리터가량의 물을 먹고 출연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분수를 터뜨리는 방법은 사무엘 살라마라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행했던 실험을 대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 살라마는 프랑스 연구진과 연구에 자원한 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분출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성의학 저널에 발표했어요. 여성 참가자들은 흥분이나 오 선생님을 느낄 때 적어도 한 컵 정도의 시트를 적시거나 액체를 분출하는 특별한 여성들로 선발했습니다. 나이는 18세 이상이고 만성질환이나 사랑을 나눌 때 나타나는 요실금 등이 없으며 자궁이나 난소에 종양이 없고 염증이 없고 임신이 아닌 정상 체중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한 여성을 대상으로만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논문에 나타난 7명의 참가자들이 세계의 모든 여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고 진행된 실험인 만큼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평균 1415세 혹은 18세의 잠자리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는 평균 20명의 파트너를 가졌다고 합니다. 월에 4회 20회 평균적으로는 8회 정도씩은 잠자리를 가지는 여성들이었죠. 이들은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처음으로 경험했으며 파트너에 의해 분출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명 중 6명은 질 전벽을 손가락으로 자극할 때만 분수 같은 분출 현상이 나타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동굴 안쪽의 벽을 자극해야 분수를 터뜨릴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렇게 손으로 여성의 그곳을 자극시켜 분수를 뿜어내게 하는 것은 일본 영상들의 추세로 보면 2008년을 전후로 개발 정착화되었다고 추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간의 성역사와 놓고 비교하자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죠.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가 많이 없으며 초보자가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상대방이 방광염에 걸릴 확률도 있다고 하니 직접 시도해 볼 때는 조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사정을 하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고 절정을 느끼는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자신이 분출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많은 여자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50대가 돼서야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여자도 있습니다. 처음 이것을 경험할 때 오줌을 싼 줄 알고 당황했다는 여자들도 있죠. 만약 늘 경험한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여자는 성감이 무척 발달한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여자는 남자를 특별한 흥분으로 몰아넣을 수 있죠. 만약 이런 여자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놓치지 마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것은 여자들마다 개인적인 편차가 심합니다. 남자들은 느리던 빠르던 결국 모두가 배출하지만 여자들은 약 11%만 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눌 때 절정을 느끼는 여자가 40%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죠. 그리고 나오는 양도 몇 방울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이불이 다 적셔질 정도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소변을 보는 느낌이 든다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액이 생성되고 나오는 부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분수처럼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여자의 분수를 터뜨리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의 전립선과 비슷한 곳에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소변처럼 분출되는 이것은 맑고 투명하면서 따뜻합니다. 이때 나오는 액체의 양은 동굴에서 나오는 분비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것이 4ml 정도의 소량이라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경우에는 약 150ml 정도의 많은 양의 액체가 뿜어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요도에서 나오다 보니 약간의 오줌 성분도 들어있지만 소량 함유되어 있을 뿐 소변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나오는 양이나 현상의 차이가 크지만 어쨌든 흥분이 되어야만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기하지 않고 사정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특별한 몇몇 여자들은 그 주변을 자극할 때 엄청난 쾌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사정은 관계할 때마다 일어날 수도 있는 현상이고 오 선생님과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만약 여자의 사정을 경험하셨다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내 파트너가 진정으로 흥분했고 성감이 발달한 여자라고 생각하시고 더 큰 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자가 이것을 경험하는 나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성감이 발달한 사람은 20대부터 경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아이를 낳고 성적 쾌감을 본격적으로 느끼는 시기에 처음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대부분은 성감이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즐기는 시점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흥분을 참기 어려운 상태에서 소변을 싸는 기분이 들면서 끈적거리지 않는 맑은 액체가 분출되는 현상을 경험하신다면 내 파트너가 진정으로 흥분했고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여자는 소변일까봐 의도적으로 참으려고 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변과는 전혀 다른 성분이니 여자의 쾌감을 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파트너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마음 놓고 분출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성의 분수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소변이다 아니다 의견이 계속 나뉘었지만 소변이 소량 함유된 다른 성분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것은 사랑을 나눌 때 더욱 풍성하고 흥분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부끄럽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전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약 11%의 소수 여성만 경험하는 것이니 내가 분수를 터뜨리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분수를 터뜨리지 못했다고 해서 오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 오빠들은 너무 이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편안하게 잠자리를 즐기셔도 돼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은 높은 확률로 유전으로 인해 발병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폐암은 81.7%, 후두암은 73.8%, 자궁암은 60.3%가 평소 생활 습관 등 예방 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 어떤 암은 선천적 요인이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예방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음식에는 토마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암에 포함될 정도로 흔한 암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특히 어떤 암보다 유난히 음식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전립선 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빨간 색소인 라이코펜은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암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연구에 의하면 토마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 암 발병률이 무려 5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꼭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토마토를 먹어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라이코펜은 완숙한 토마토에 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것을 드시는 것이 항암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늘이나 파, 양파와 같은 백합과 채소인데요. 세계암연구재단에 의하면 마늘과 파, 양파 등 백합과 채소는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식품들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양파 껍질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갈색의 플라보노이드 계열인 케르세틴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뿐 아니라 알레르기를 막는 효능도 같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구운 육류나 생선을 자주 먹으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류를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양파나 마늘 등은 벤조피렌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삼겹살이나 육류 등을 구워 드실 때 양파와 마늘을 같이 곁들여 드시게 되면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세 번째 식품으로는 커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간암 전문의들이 환자 진료 시 참고하는 안내서인 대한간암학회의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커피가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가 최근 추가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와 염증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식품에는 생강이 있는데요.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장 내 이상 발효를 억제시키며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강 성분을 투여한 실험에 의하면 생강은 대장암 억제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식품에는 콜리플라워가 있습니다. 콜리플라워에 풍부한 설포라파는 항암뿐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억제 효과가 뛰어나 염증을 억제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효능은 콜리플라워뿐 아니라 십자화과 채소인 양배추나 브로콜리, 콜라비 등을 통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에는 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쑥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요목인 테미시닌은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 주는 효능이 있으며 동맥경화나 고혈압 증상을 개선해 줄 뿐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톳이 있습니다. 톳에 함유된 후코이단 성분은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며 신체 내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식품에는 미역기가 있는데요. 미역기는 미역의 머리 부분으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후코이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을 예방하는데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30%는 음식에 의해 좌우되지만 나머지 30%는 흡연 의해 18%는 만성감염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암에 좋은 음식 섭취뿐 아니라 금연이나 운동,
절주 등을 꾸준하게 병행해 주신다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